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시나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팽팽하던 피부에 주름이 자리 잡고 함께 늙어가는 사람 옆에서 그래도 이 사람이 내 평생 짝이구나 싶은 안도감이 드는 시간. 저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옥, 올해 65입니다. 저는 24살에 시집와서 40살 넘는 시간을 오로지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왔어요. 남편 박정수 씨는 평생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월급 따박따박 갖다 주고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는 사람.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순옥아, 너는 팔자 좋다. 요즘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딨어.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된장찌개 끓이고 남편 양말 서랍에서 새 양말 꺼내놓고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 걷으면서 오늘 점심은 뭘 해먹을까 생각하고 있었죠. 40해가 넘도록 매일 반복한 일과였어요. 지겹다기보다는 그냥 제 삶 그 자체였달까요. 여보, 밥 먹어요. 제가 부르자 남편이 거실에서 기침을 하며 나왔어요. 요즘 들어 부쩍 기침이 잦더라고요. 환절기라 그런가 싶었죠. 기침이 왜 이렇게 심해요? 병원 한번 가봐요. 괜찮아, 괜찮아. 감기 기운이 있나 봐. 남편은 늘 그랬어요. 아파도 아프다 말 안 하고 힘들어도 힘들다 내색 안 하고. 그게 그 세대의 남자들이잖아요. 속으로 뭘 생각하는지 절대 말 안 해요. 저는 40년을 같이 살았어도 이 사람 속마음을 다 안다고 자신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이 밥을 잘 못 먹더라고요.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찌개만 저으면서 멍하니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입맛이 없나 보다 했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밥맛 없어요? 죽 끓여줄까? 아니야. 순옥아. 남편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결국 이렇게만 말했죠. 아무것도 아니야. 밥 먹자. 그때 제가 좀 더 물었어야 했나 봐요. 뭔데요? 말해봐요 하고 한 번만 더 물었으면 어쩌면 그 모든 일이 조금은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 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남편을 발견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119에 전화하는 손이 벌벌 떨렸고 구급차가 오는 그 짧은 시간이 어찌나 길던지.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 굳은 살 박인 손. 40년간 우리 가족을 위해 일했던 손이에요. 이 손이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걸 보니까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보호자분, 박정수 씨 보호자분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부르셔서 후다닥 달려갔죠. 네, 제가 아내입니다. 일단 앉으시죠. 의사 선생님이 저를 앉히시더니 한참을 뜸을 들이셨어요. 그 몇 초가 얼마나 무섭던지.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췌장암 사기입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가 된 상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기, 전이, 시간이 없다.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울음도 안 나왔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 사람을 보내야 한다고? 남편은 입원실로 옮겨졌고 저는 그날부터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아들 민수, 딸 민정이한테 연락했더니 둘 다 울면서 달려왔죠. 민수는 39의 중견기업 과장이고 민정이는 35의 두 아이 엄마예요.
둘 다 제가 낳은 자식들이고 제가 전 물려 키운 아이들이에요. 엄마 괜찮아요? 민정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가 왜 안 괜찮아? 아빠가 아픈 거지. 저는 괜히 강한 척했어요. 엄마니까. 내가 무너지면 애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40년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감정은 늘 뒷전이었죠.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은 한순간에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고 TV 보던 사람인데 링거 꽂고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죠. 여보 힘들어요. 제가 물으니까 남편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당신이 더 힘들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나 걱정을 하네. 4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서로 말은 안 해도 마음은 아는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잠든 사이에 남편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동 소리에 저도 모르게 화면을 봤는데 낯선 번호였어요. 문자 알림이 떴는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아버지 연락 주세요. 형이 화가 많이 났어요. 이번에는 꼭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잘못 온 문자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라니 우리 민수가 보낸 건가? 그런데 민수 번호는 저장되어 있는데 이건 모르는 번호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지? 왜 우리 남편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저도 모르게 남편 휴대폰을 손에 들었어요. 그런데 잠금이 걸려 있더라고요. 비밀번호.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는 남편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랐어요. 물어본 적도 없었고 남편도 알려준 적이 없었죠.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저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 40년간 별 생각 없이 올려다보던 하늘인데 그날 밤은 왜 그렇게 낯설어 보이던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여보 어젯밤에 문자 왔던데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평생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당황한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고 뭐랄까 무언가를 숨기다 들킨 사람의 표정. 그거 스팸이야 스팸. 스팸이요? 근데 아버지라고. 요즘 보이스피싱도 그런 식으로 온다더라.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 같았죠. 40년간 그런 신호가 오면 저는 늘 물러났어요. 남편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는 게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스팸 문자에 왜 저렇게 표정이 굳지? 뭘 숨기는 거야? 그날 오후 민수가 병실에 찾아왔어요. 아빠 얼굴 보러 온 거죠. 아빠 좀 어떠세요? 민수가 남편 손을 잡으며 물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민수 손을 꽉 쥐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야, 나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다 얘기할게. 지금은 아니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도 고개를 저었죠. 나도 모른다는 뜻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말이 40년간 숨겨온 비밀의 시작이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고 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쳐가고 있었죠. 집에 가면 빈 거실이 너무 썰렁해서 TV를 켜놓고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남편 옷을 정리하다가 문득 안방 장롱 맨 아래 서랍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서랍은 40년간 항상 잠겨 있었어요. 결혼 초에 한번 열어보려고 했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냈었죠. 거기는 건드리지 마. 내 개인 물건이야.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그 서랍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남편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존중해줘야 한다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묘하게 그 서랍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40년간 대체 뭘 숨겨놓은 걸까? 저도 모르게 서랍 손잡이에 손이 갔어요. 당연히 잠겨 있었죠. 열쇠는 어디 있을까? 남편 지갑, 아니면 열쇠고리?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금지된 일을 하려는 것처럼. 안 돼. 남편 물건이야. 함부로 뒤지면 안 돼. 저는 손을 떼고 일어섰어요. 그래, 40년간 안 열어봤는데 지금 와서 뭘 확인한다고.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보호자분 병원에 좀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 면회객이 오셨는데 본인들이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가족이요? 저랑 아들, 딸밖에 없는데요. 그게 직접 오셔서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다는 거야? 불안한 마음을 안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왔다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남편의 먼 친척? 아니면 병원에서 사람을 잘못 본 건가? 남편은 고아원 출신이라 친척이 없다고 했는데. 아, 맞아요. 남편은 저한테 그렇게 말했었어요. 나는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 고아원에서 18까지 살다가 나왔지. 그래서 결혼할 때도 시댁 어른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저희 결혼식은 제 친정 식구들만 앉아있는 반쪽짜리 결혼식이었죠. 그때 친정엄마가 그러셨어요. 순호가 시댁이 없으면 고생은 덜 하겠다만. 좀 쓸쓸하겠구나. 쓸쓸하긴 했어요. 명절 때마다 갈 곳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치 안 봐도 되고 시누이한테 시달릴 일도 없으니 저는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족이 있다고? 병원에 도착하니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남편 병실이 있는 층에 내렸는데 복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병실 앞이었죠. 가까이 다가가니까 간호사 2명이 누군가를 맡고 있었고 그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중년 여자 1명, 그리고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여자. 저희가 보호자라니까요.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중년 여자가 언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죠. 보호자 확인이 안 되셔서요. 등록된 보호자분이 오셔야. 아니, 내가 이 사람 첫째 부인인데 보호자가 아니면 뭐가 보호자예요. 첫째 부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첫째 부인이라고? 그럼 나는 뭐야? 그때 그 중년 여자가 저를 발견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는데 그 여자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원망과 분노 그리고 묘한 승리감 같은 게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당신이 박정수 씨 지금 부인이에요. 그 여자가 저한테 다가오며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죠. 어머, 말을 못하시네. 그래요. 당신이 나한테서 남편 뺏어간 여자 맞죠? 뭐라고요? 저는 겨우 그 말만 내뱉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때 민정이가 뛰어왔어요. 뒤이어 민수도 오더니 저를 부축했죠.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새파래요. 이 사람들이 누구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낯선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민수가 그들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아까부터 아버지 병실 앞에서 소란 피우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족이라면서. 저 여자가 아빠 첫째 부인이래. 제 말에 민수와 민정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예요?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고 저는 그 휠체어에 실려서 병실 옆 휴게실로 옮겨졌죠. 휴게실에서 저는 생수를 받아 마시며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민수와 민정이가 제 양옆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그 낯선 사람들이 앉았죠. 간호사가 보호자분들끼리 이야기 나누시라며 자리를 피해줬어요. 정막이 흘렀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들, 대체 누구예요? 중년 여자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내 이름은 이정혜. 박정수 씨의 법적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아, 지금도 법적으로는 아내일지도 모르겠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었으니까. 법적 아내요? 무슨 소리예요? 저랑 남편은 40년 전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그 혼인신고 무효일 수도 있어요. 박정수 씨가 나랑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이랑 결혼했을 테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효? 혼인신고가 무효? 그러면 나는 40년간 뭐였던 거야? 잠깐만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그러자 그 여자 옆에 있던 중년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증거요? 있죠. 여기 1983년에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 박정수와 이정의 혼인신고 날짜가 찍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해에 출생신고된 저와 제 동생의 출생증명서. 민정이가 그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아서 봤어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냐고요? 우리 어머니가 40년 동안 기다린 남편이 저 안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나는 박준혁이에요. 22살 때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엄마는 미쳐버릴 것 같다고 매일 울었고 나랑 동생은 아빠 없는 자식들로 손가락질 받으며 컸어요. 그 옆에 있던 여자도 입을 열었어요. 저는 박준이요. 아빠가 사라졌을 때 저는 20살이었어요. 막 대학 입학한 직후였는데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휴학하고 공장 다녔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듣고만 있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40년 전 남편은 빚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결혼 전에 그랬죠. 나는 과거에 힘든 일이 좀 있었어. 하지만 당신이랑은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때 저는 그냥 넘겼어요. 누구나 과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힘든 일이 이런 거였던 거야. 말도 안 돼. 제 입에서 겨우 그 말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된다고요? 이정희 씨가 비웃듯 말했어요. 내가 40년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남편이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도망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다렸죠. 언젠간 돌아오겠지, 상황이 나아지면 돌아오겠지. 근데 뭐예요?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고 자식까지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40년을 같이 살면서 남편이 다른 가정이 있었는지 몰랐다고요? 누가 그 말을 믿어요? 진짜 몰랐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목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남편은
남편은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어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다고 했다고요. 결혼식 때도 신랑 측 하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그게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때 민정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어? 민수는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쥔 채.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민수가 침착하게 하지만 분노를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들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40년 전에 첫 번째 가정을 버리고 도망쳐서 우리 어머니랑 결혼했다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준혁 씨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랑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일 수도 있다. 중혼이니까요.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이정희 씨가 대답했어요. 뭘 원하긴요? 내 남편 마지막 보러 왔지. 40년 만에 어딨는지 찾았는데 암에 걸려서 죽어간다잖아요. 아무리 나를 버린 사람이라도 마지막 얼굴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준혁 씨가 말을 이었어요. 유산 문제도 있죠. 아버지 재산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으니까요. 유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남편의 과거를 밝히러 온 게 아니에요. 40년간 우리가 일궈온 것들 남편이 벌고 제가 아끼고 저축해서 모은 그 모든 것들을 나눠 가져가려는 거예요. 유산이요? 민정이가 펄쩍 뛰었어요. 우리 아빠가 평생 피땀 흘려번 돈인데 왜 당신들한테 줘야 하는데요? 평생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빚지고 도망간 거 알아요? 그 빚을 우리 어머니가 다 갚았어요. 우리 어머니 인생이 그 빚 갚느라 다 망가진 거라고요. 그건 당신들 사정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휴게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민정이와 준희 씨가 서로 소리를 지르고 민수와 준혁 씨가 말리고 저는 그 소란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제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지나갔어요. 신혼 시절 좁은 단칸방에서 라면 끓여 먹으며 웃던 밤. 민수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일어나 밥하던 날들. 민정이 아플 때 밤새 업고 병원 다니던 일. 아이들 학비 대느라 새벽에 식당 설거지 하러 다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였어. 잠깐 다들 조용히 해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죠. 지금 이 자리에서 싸워봤자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준혁 씨가 물었어요. 남편한테요. 직접 물어볼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인지.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어요. 병실을 향해 40년간 함께한 남편에게 진실을 물으러.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던 남편이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어요. 언제 봐도 선한 웃음이었죠. 40년간 저를 안심시켜온 그 웃음. 그런데 오늘은 그 웃음이 다르게 보였어요. 저건 선한 웃음일까 아니면 뭔가를 숨기는 웃음일까? 순호가 왔어? 어디 갔었어? 여보. 저는 남편 침대 옆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어요. 이정이라는 사람 알아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호가 대답해요. 이정이라는 사람 알아요? 박준이라는 사람도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흘렸죠.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남편을 쳐다봤어요. 40년간 바라본 얼굴. 주름 하나하나가 익숙한 얼굴. 그런데 지금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40년이에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당신한테 가족이 있었다는 걸, 당신이 도망쳐 나온 사람이라는 걸 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순호가. 남편은 그 말만 반복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은 됐어요. 설명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서. 힘들다고요? 당신이 힘들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요? 나는 안 힘들어요. 40년간 당신만 믿고 살아온 내 인생은요.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지금 나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순호가. 다 설명할게. 시간을 좀 줘. 시간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당신한테 시간이 별로 없다고. 그런데 뭔 시간을 줘요? 저는 그 말을 내뱉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수와 민정이가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텅 빈 집. 남편의 슬리퍼가 현관에 놓여 있었어요. 남편의 칫솔이 욕실에 있었고 남편의 옷이 장롱에 걸려 있었죠. 40년간 함께 만들어 온 흔적들. 그런데 이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거라면 저는 안방 장롱 앞에 섰어요. 40년간 잠겨있던 그 서랍 앞에. 열쇠. 열쇠가 어디 있지? 남편 지갑을 뒤졌어요. 없었어요. 열쇠고리? 거기에도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가 생각났어요. 남편은 늘 중요한 건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 다녔거든요. 장롱에서 남편의 낡은 양복을 꺼냈어요. 결혼기념일 때마다 입던 양복. 안주머니를 뒤지니까 작은 열쇠가 하나 나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열쇠를 서랍 자물쇠에 꽂았어요.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죠.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사진 몇 장과 종이 뭉치가 나왔죠. 첫 번째 사진. 젊은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젊은 여자와 두 아이가 있었죠. 아이들은 웃고 있었고 여자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가족 사진이었어요. 내가 모르는 남편의 또 다른 가족. 두 번째 사진.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한복을 입고 웃고 있었고 옆에는 오늘 봤던 그 여자 이정희 씨가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남편. 아기 발에 걸린 팔찌에는 준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종이 뭉치. 빛 독촉장들이었어요. 1983년 날짜가 찍힌 독촉장들.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당시 돈으로 3천만 원. 마지막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어요. 남편의 글씨였죠. 정희야, 준혁아, 준이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무능해서 이 빚을 감당할 수가 없다. 도망가는 거 알아. 비겁한 거 알아. 그래도 이대로 있으면 너희까지 다 망해. 내가 사라지면 너희는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언젠가 다 갚고 돌아갈게. 꼭 돌아갈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1983년 11월 15일 정수가.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돌아간다고 했네요.
빚 갚고 돌아간다고. 그런데 40년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만났고 저랑 결혼했고 새 가족을 꾸렸죠. 그 40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저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대체 뭐였던 걸까요? 남편에게 저는 새로운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과거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4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너진 폐허 위에서도 저는 대답을 찾아야 했어요. 남편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 40년이 정말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거짓 위에서도 진심이 있었는지, 그걸 알아내야만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고 나니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마치 하룻밤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어요. 식탁 위에는 어제 아침 남편이 먹다 남긴 된장찌개 냄비가 그대로 있었죠. 치울 정신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수저를 놓았던 자리, 평생 마주 앉아 밥 먹던 자리, 그 자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비어 보였어요. 엄마 전화 왜 안 받아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젯밤부터 몇 번이나 왔는데 받을 기운이 없었거든요. 미안. 핸드폰 무음으로 해놨었나 봐. 엄마 괜찮아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괜찮아. 잠을 좀 못 잤어. 저 지금 병원이에요. 아버지가 엄마 찾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편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엄마? 여보세요? 알았어. 조금 이따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가야 해. 어차피 피할 수 없어.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마치 시멘트가 된 것처럼. 병원에 도착하니 민수와 민정이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는 표정.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으니까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얘기? 무슨 얘기? 민수가 저를 병실 옆 휴게실로 데려갔어요. 민정이도 따라왔죠. 휴게실 문을 닫더니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사람들 말 진짜예요? 응? 뭐가? 아버지한테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거요. 엄마가 그거 진짜 몰랐어요. 저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수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나도 어제 처음 알았어. 근데 민수가 말을 흐렸어요. 그러더니 민정이가 끼어들었죠. 엄마, 저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버지가 도망갈 때 여자가 있었대요. 아버지가 그 여자 때문에 집 나갔다고. 뭐라고? 그 여자가 엄마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저 사람들 말로는 아버지가 집 나가기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대요. 그래서 빚을 핑계로 도망간 거라고. 그 여자가 엄마일 수도 있다고. 아니, 그건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아빠를 24살에 처음 만났어. 그때 아빠가 결혼한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런데 민정이의 다음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엄마, 그런데 아빠 나이 생각해봐요. 아빠가 엄마 만났을 때 32이었잖아요. 32인 남자가 고아원 출신이라고 해서 진짜 믿었어요. 그 나이면 당연히 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정아.
저도 엄마 편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빠가 40년간 숨겨왔다는 것도 이상하고 엄마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도. 민정아,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요. 저 사람들 말로는 엄마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데요. 가해자.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40년간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가 가해자라고? 야, 민정아. 민수가 민정이를 말렸어요.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는 진짜 엄마 말 다 믿어? 나는 모르겠어. 이 상황에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민정이가 눈물을 훔치며 휴게실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내 딸이 나를 의심하고 있어. 엄마, 민정이는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수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눈빛도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죠. 민수야, 너도 엄마 의심해? 아니요. 저는. 솔직히 말해. 너도 엄마가 뭔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 민수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그래.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는 휴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병원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있었죠. 결국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40년간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남편 양복 다려주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시댁이 없어서 명절 때마다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 내가 가해자라니. 그런 내가 공범이라니.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추위에 손끝이 얼어갈 무렵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또 그 사람들인가 싶어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죠. 여보세요? 순호가? 나야, 정순이. 정순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아, 정순아. 웬일이야? 웬일이긴. 네 소식 들었다. 민정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뭐? 민정이가? 응. 엄마가 이상하다고 아빠 과거에 대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 제 딸이 친구한테 그런 전화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순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나도 어제 처음 안 거라고. 알아. 네가 그런 애 아닌 거 내가 모르겠냐. 40년을 봤는데. 정순이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순아, 울지 마. 지금 어디야? 병원 옥상. 거기서 뭐해? 당장 내려와. 내가 지금 병원으로 갈게. 30분 후 정순이가 병원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순이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어요. 정순이가 저를 꼭 안아줬죠. 아이고, 우리 순옥이. 얼마나 놀랐어. 밤새 못 잤지? 정순아, 나 어떡해. 나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애들도 나를 의심해. 알았어. 일단 밥부터 먹자. 밥 먹었어? 정순이는 저를 병원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국밥집이었는데 뜨끈한 국물이 속을 녹여주는 것 같았죠. 자, 처음부터 다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정순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남편의 암 선고부터 낯선 가족들의 등장, 서랍에서 발견한 사진과 편지, 그리고 아이들의 의심까지. 정순이는 묵묵히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세상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다. 나도 그래.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근데 순호가 너 진짜 몰랐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상한 점을 못 느꼈어? 저는 생각해 봤어요.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없었어. 아니,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너무 바쁘게 살아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정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호가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냐고? 응. 그냥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거야? 아니면 진실을 밝힐 거야?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나는 겁이 나. 진실을 알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근데 순호가 지금도 충분히 힘들잖아. 진실을 모르는 채로 의심만 받으면서 사는 게 나아? 아니면 진실을 알고 당당하게 사는 게 나아? 그리고 생각해봐.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거야. 너 없이 박정수가 저절로 도망간 거 아닐 수도 있잖아. 저 사람들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 정순이 말에 저는 뭔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저 사람들 말만 듣고 주눅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 사람들 말이 100%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정순아, 내가 뭘 해야 하지? 진실을 찾아. 직접. 아무도 믿지 말고 내 눈으로 확인해. 병원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진실을 찾겠다고. 남편이 왜 도망쳤는지, 왜 40년간 숨겼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 건지 모든 걸 밝혀내겠다고. 병실에 들어서니 남편이 눈을 뜨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호가. 어디 갔었어?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여보, 나한테 다 말해요. 뭘?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첫 번째 가정을 버렸는지, 그리고 왜 나한테 평생 숨겼는지 다 말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보면서 말했죠. 순호가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없다고요.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당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몇 달 안 남았다고 했어요. 그 몇 달 동안 진실도 안 말해주고 갈 거예요. 나는 40년간 당신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 자식들한테 의심받고 있어요. 당신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평생 가해자로 남는 거예요. 그걸 원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순호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진실을 말해요. 남편이 입을 열려는 찰나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준혁 씨와 준희 씨가 들어왔죠. 그리고 뒤이어 이정혜 씨도.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준혁 씨가 남편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남편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원망과 서러움이 가득했죠. 40년 만이에요. 40년 만에 보는 건데 이렇게 누워 계시네요. 남편이 준혁 씨를 올려다봤어요. 준혁아, 저를 아직도 알아보시네요. 알아보다마. 내 아들인데. 아들이요? 준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무슨 아버지예요. 그 4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났어요. 이건 저들 사이의 문제였으니까. 하지만 이정희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 어디 가요? 당신도 들어야 할 이야기야. 박정수 씨 이제 다 말해요. 이 여자한테도.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알았어. 다 말할게. 다 말할게. 남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병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이정희 씨와 준혁, 준희 남매는 남편 침대 한쪽에 서 있었고
저는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40년 전. 그때 나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어. 남편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사업에 손댔다가 완전히 망했어. 빚이 3천만 원이었는데 그때 3천만 원이면 집 한 채 값이야.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집에 찾아왔고 정희 너한테도 애들한테도 행패를 부렸지. 이정희 씨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건 나도 알아.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야? 그 다음이 중요해. 그래. 나는 도망쳤어. 빚쟁이들 눈을 피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지. 일용직으로 돈 벌면서 빚 갚을 생각이었어. 남편의 눈이 머나먼 과거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 일용직으로는 먹고 살기도 빠듯했고 빚을 갚을 여력이 없었지. 그러다 몇 년이 흘렀어. 몇 년이요? 그 몇 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한 거예요. 준희 씨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부끄러웠어. 빈손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벌면 돌아가야지 했는데 그러다 시간이 너무 흘러버린 거야.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이정희 씨가 저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 눈빛이 날카로웠죠. 순옥이는 내가 서울에서 일용직 하던 현장 근처 식당에서 만났어. 나한테 밥을 팔던 아가씨였지. 저도 그때를 기억해요. 24살 때 저는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작은 백반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매일 점심때마다 그 식당에 왔죠. 그때 순옥이는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줬어. 힘들어 보인다고 밥 많이 먹으라고. 그게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요. 고마우니까 결혼한 거예요. 준혁 씨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좋은 사람이다 생각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가더라고. 그리고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너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나기 시작했어. 그 말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기억이 안 났다고요? 준희 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안해.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그때 나는 술을 많이 마셨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술로 버텼지. 그러다 보니까 과거가 희미해지더라고. 그게 말이 돼요? 안 돼. 나도 알아. 그런데 그때 나는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현실에서도 과거에서도.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순옥이를 만나면서 나는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과거를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한 것 같았지. 그래서 순옥이한테 거짓말을 했어. 고아원 출신이라고. 가족이 없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래서요. 4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올 생각 안 했어요. 이정희 씨가 물었어요. 했어. 몇 번이나 찾아가려고 했어. 그런데 갈 때마다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 너희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준혁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40년이야, 40년. 우리가 4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엄마가 빚 갚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 다 알아. 그래서 더 못 갔어. 내가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자격이요? 지금 자격 운운할 때예요. 그때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한 가지만 물을게요.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로 쏠렸어요. 나랑 결혼할 때 나를 정말 사랑했어요? 아니면 그냥 과거를 덮기 위한 도구였어요? 병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순호가. 나는 솔직하게 말해요. 이제 와서 거짓말해도 소용없어요. 처음에는 몰랐어. 사랑인지 뭔지. 그냥 내가 곁에 있으면 편했고 내가 웃으면 나도 웃을 수 있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근데 살면서 알게 됐어. 내가 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민수 낳고 민정이 낳고 함께 늙어가면서 너 없이는 못 살겠다는 걸 알게 됐어. 믿어줘, 순호가. 40년간 내 곁에서 산 건 진심이었어.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믿고 싶었어요. 40년이 진심이었다는 말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만 말하고 병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이정희 씨와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더 나누는 것 같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정순이한테 전화했어요. 정순아, 나야. 순호가.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방금 남편한테 들었어. 40년 전 이야기. 뭐래? 저는 남편이 한 말들을 정순이에게 전했어요. 빚 때문에 도망쳤다는 것, 술에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 그리고 나를 만나 새로 시작하고 싶었다는 것. 정순이는 묵묵히 듣더니 한마디 했어요. 순호가, 그거 다 남편 입장에서 하는 말이야. 응? 생각해봐.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나름대로 기억하는 게 있을 거고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기억하는 게 있겠지. 근데 진짜 진실은 둘 다 아닐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좀 알아볼게. 가만히 기다려. 그날 밤 정순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이게 뭐야? 나 남편이 법원 서기 출신인 거 알지? 아직 법원 쪽에 아는 사람이 좀 있거든. 부탁해서 박정수 씨 관련 기록 좀 찾아봤어.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순이가 봉투를 열며 말했죠. 일단 박정수 씨와 이정희 씨 혼인신고는 1980년에 됐어. 맞아. 그래,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정순이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여기 봐. 1984년에 이정희 씨 명의로 남편 실종신고가 접수됐어. 그리고 1991년에 실종선고 확정이 됐고. 실종선고? 응.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돼. 그러니까. 정순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1991년 이후로 박정수 씨는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이야. 이정희 씨와의 혼인관계도 그때 자동으로 종료된 거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어요. 그러면 나랑 결혼한 건? 너희가 결혼한 게 1985년이지? 응. 그러면 문제가 좀 복잡해. 1985년 시점에는 아직 이정희 씨와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중혼이 맞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정순이가 말을 이었어요. 1991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면서 첫 번째 혼인은 소멸됐어.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너희 혼인이 유효해. 법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유효하다는 게? 쉽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중혼이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해도 법적으로는 안 통한다는 거야. 이미 첫 번째 혼인이 소멸된 상태에서 40년 가까이 너희가 부부로 살았으니까.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죠. 근데 정순아,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이정희 씨가 실종신고를 했다는 거잖아. 그 말은 남편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왜 40년이 지난 지금에야 나타난 거야? 남편이 어디 사는지 진작에 알 수 있었을 텐데.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게 이상해서 더 알아봤어. 정순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봐. 박준혁 씨, 그러니까 남편의 첫째 아들. 이 사람이 3년 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더라고. 개인회생? 응. 사업하다 망한 것 같아. 빚이 엄청났어. 정순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순호가 이 타이밍이 우연 같아? 아들이 빚더미에 앉으니까. 갑자기 40년간 안 찾던 아버지를 찾아낸 거야.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지금 나타난 건 돈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돈? 남편이 암에 걸렸잖아. 곧 돌아가실 거고. 그러면 유산이 남지.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재산 나눠받으면 빚 갚는데 도움이 되겠지.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세상에. 물론 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보고 싶었을 수도 있어. 40년간 기다렸으니까. 근데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떨어지잖아. 정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호가 너 억울하게 당하면 안 돼. 저 사람들 말만 듣고 주눅 들지 마. 그날 밤 저는 정순이와 함께 오래 이야기했어요. 정순이가 돌아간 후 저는 서랍에서 꺼냈던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언젠가 다 갚고 돌아갈게. 꼭 돌아갈게. 남편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만났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죠. 그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저는 판단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40년간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했어요. 그 시간들이 거짓이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갔어요. 병실 앞에서 준혁 씨와 마주쳤죠. 오셨네요. 준혁 씨의 말투가 어제와는 달랐어요.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죠. 아버지가 찾으세요. 네? 밤새 어머니 얘기만 하셨어요. 순옥이 어딨냐고, 순옥이 왜 안 오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솔직히 준혁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가 밉지만은 않아요. 아버지가 속인 거지 어머니가 뭘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 엄마도 40년간 혼자 기다렸어요.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해요. 준혁 씨가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도 피해자구나. 병실에 들어가니 남편이 눈을 뜨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호가 왔어? 남편의 얼굴이 하루 사이에 더 야위어 보였어요. 피부가 누렇게 떴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어져 있었죠. 왜 불렀어요? 미안해서. 그 말은 이제 그만 들을래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손은 잡지 않았지만 바로 옆에 앉았죠. 나한테 해줄 말이 더 있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랍 열어봤지? 네. 거기 있던 편지 봤어? 봤어요.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그 편지 말고 또 있어. 네? 집에 가면 내 양복장 맨 위 선반. 거기 상자 하나 있어. 저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말한 양복장 맨 위 선반. 거기에는 낡은 구두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상자를 열자 편지 봉투들이 가득했어요. 수십 통은 되어 보였어요. 모두 같은 주소로 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전부 보내지 않고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죠. 첫 번째 편지를 펼쳐 읽었어요. 정희야, 오늘도 너희 생각에 잠을 못 잤다.
준혁이는 잘 크고 있니? 준이는? 미안해. 내가 미안해. 1985년 3월 15일. 두 번째 편지. 준혁아, 준이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너희 곁에 있어줄 수가 없구나. 언젠가 꼭 다 갚고 찾아갈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1987년 9월 8일. 세 번째 편지. 정희야, 오늘 순옥이한테서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 기쁘면서도 너희한테 너무 미안해서 기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1988년 5월 20일.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40년간 남편은 보내지 못한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첫 번째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단 한 통도 보내지 못했죠. 마지막 편지는 2010년에 쓴 것이었어요. 준혁아, 준이야. 너희가 이제 장년이 됐겠구나. 아빠는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야. 아빠가 찾아가고 싶지만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다. 너희한테 상처만 줄 것 같아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저는 그 편지들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40년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매년 편지를 쓰면서 하지만 보내지 못하면서.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아이들도 첫 번째 가족도. 남편 혼자서 그 무게를 지고 살아온 거예요. 이 사람도 행복하지 않았구나. 저는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이 왜 가끔 혼자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는지, 왜 가끔 한숨을 쉬었는지, 왜 밤에 가끔 잠꼬대로 알 수 없는 이름을 불렀는지. 40년간 같이 살면서도 몰랐던 남편의 무게를. 저는 그 편지들을 들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정희 씨를 찾았죠. 이거 보세요. 저는 편지 봉투들을 이정희 씨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이 40년간 당신한테 그리고 아이들한테 쓴 편지예요. 보내지 못한. 이정희 씨가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읽기 시작하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이 사람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이정희 씨가 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리는 둘 다 남편에게 속은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도 40년간 혼자서 짊어진 짐이 있었죠. 이정희 씨는 한참 동안 편지를 읽었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수십 통의 편지를 읽으면서 소리 없이 울었죠. 저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 사람이. 이정희 씨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이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네. 집에서 발견했어요. 왜 한 통도 안 보낸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건 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부끄러웠겠죠. 아니면 무서웠거나. 제가 겨우 그렇게 말했어요. 이정희 씨가 편지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죠. 40년이에요. 40년 동안 나는 이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왜 나를 버렸을까? 왜 아이들을 버렸을까? 매일 밤 그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랬네요. 이 사람도 매일 밤 우리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이정희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러면 왜 한 번이라도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여줬으면. 한 번만이라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이 여자도 40년간 기다렸구나. 40년간 혼자서 아이들 키우면서 남편을 기다렸구나. 저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정희 씨가 눈물을 훔치며 저를 쳐다봤어요. 뭔데요? 40년 전에 남편이 도망갈 때 정말 빚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이정희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그걸 물어요? 그냥 뭔가 이상해서요. 빚 때문에 도망갔다면 돈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40년간 한 번도 안 돌아온 건지. 이정희 씨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40년 전에 정수 씨가 도망간 날 밤에 우리 크게 싸웠어요. 이정희 씨가 눈을 감으며 과거를 더듬었어요. 그때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나도 지쳐 있었고 애들도 무서워했고. 나는 정수 씨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다고. 당신 만난 게 후회된다고. 당신 없으면 내가 더 잘 살았을 거라고. 이정희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에 정수 씨가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짐도 없이 그냥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러면 남편이 도망간 건 빚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한 말 때문이기도 했겠죠. 이정희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근데 정수 씨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40년 전 그날 밤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 없으면 내가 더 잘 살았을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사라졌죠. 빚도 이유였겠지만 아내의 그 말이 결정적이었을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이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을 거다.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고 떠난 거예요. 이정희 씨. 네? 남편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정희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뭘 알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본인이 짐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당신한테도 저한테도. 그래서 돌아가면 또 짐이 될까 봐 못 간 거예요. 이정희 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정순이가 알아낸 정보를 이정희 씨에게 말했어요. 준혁 씨가 3년 전에 사업이 망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정희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왜? 혹시 지금 나타나신 거 유산 때문 아니에요? 이정희 씨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40년간 못 찾던 남편을 왜 지금에야 찾은 거예요? 정말 보고 싶어서예요? 아니면 돈 때문이에요? 대답해 주세요. 이정희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둘 다예요. 저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준혁이가 빚에 쪼들리고 있어요. 그 애가 아버지 찾아보자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뭐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찾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정희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근데 막상 정수 씨 얼굴을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40년간 원망했던 사람인데 막상 보니까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저는 이정희 씨의 눈을 보며 진심인지 아닌지 가늠하려 했어요.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요. 이 여자도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디 가세요? 병실에요. 남편한테 이 얘기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잠깐만요. 이정희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요? 당신은 정수 씨를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용서? 40년간 속인 남편을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결혼한 남편을? 아직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이 상황에서 제일 불쌍한 건 저도 당신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요? 남편이요. 40년간 혼자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으니까. 병실에 들어가니 남편이 잠들어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고 얼굴이 점점 더 야위어 가고 있었죠. 며칠 전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 보였는데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아서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40년간 매일 밤 편지를 썼구나. 보내지도 못할 편지를. 이 사람이 4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구나.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예전에는 따뜻했는데. 여보. 남편이 눈을 떴어요. 순호가. 왔어? 네. 이정혜 만났어? 네. 만났어요.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뭐라던? 편지 보여줬어요. 당신이 40년간 쓴 편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랬어. 왜 한 통도 안 보낸 거예요? 자격이 없어서? 남편이 힘겹게 말했어요. 난 그 사람들 버리고 도망간 놈이야. 그런 놈이 무슨 자격으로 편지를 보내.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구해. 이정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정희 씨가 한 말을 전했어요. 당신이 도망간 날 밤에 크게 싸웠대요. 당신 없으면 내가 더 잘 살았을 거다라고 했대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그 말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남편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말 이 사람들한테 짐이구나 생각했어. 내가 없어지면 이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응. 빚도 이유였지만 그 말이 결정적이었어. 남편이 울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려고 해도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 당신 없으면 내가 더 잘 살았을 거다. 그러면 내가 돌아가면 또 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못 갔어.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여보, 그건 당신 잘못만이 아니에요. 응? 이정희 씨도 그때 힘들어서 한 말이래요. 진심이 아니었대요.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진심이 아니었어? 네. 근데 당신이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랬구나.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구나. 당신도 그때 제대로 얘기했으면 됐어요. 왜 혼자 결정하고 사라진 거예요? 미안해. 이정희 씨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세요. 저한테만 말고. 그날 저녁 저는 민수와 민정이를 불렀어요. 병원 휴게실에서 아이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왜 첫 번째 가정을 떠났는지, 왜 40년간 숨겼는지, 그리고 40년간 보내지 못한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것까지. 민정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의심해서. 괜찮아. 너도 혼란스러웠을 거야.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응. 아버지도 힘들었던 거야. 40년간. 저는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엄마는 괜찮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근데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랑은? 민수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버지한테 맡기자. 아버지가 정리해야 할 일이니까.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남편 옆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남편은 잠들어 있었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죠. 4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저한테 진심이었을까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도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는 것. 40년간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는 것.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쥐며 생각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남편이 해야 할 일을 도와줘야겠다고. 40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며칠 후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복도로 부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보호자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제 며칠, 길어야 일주일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일주일이요? 네. 마지막 정리하실 게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죠. 일주일. 고작 일주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고작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엄마. 민정이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엄마, 저 사람들 왔어요. 저 사람들. 이정희 씨랑 준혁 씨랑. 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무슨 일인지 대충 예상이 됐거든요. 휴게실에 가니 이정희 씨와 준혁 씨, 준희 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죠. 이분은 누구예요? 제가 물으니 준혁 씨가 대답했어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네. 유산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 얘기예요. 아버지 상태가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미리 정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준혁 씨의 말투가 사무적이었어요. 며칠 전에 병실 앞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건데요?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요구합니다. 절반이요? 네. 우리도 아버지의 자녀니까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의 자녀는 모두 동등한 상속권을 갖습니다. 박정수 씨의 자녀가 총 4명이니까 각각 25%씩 상속받을 권리가 있죠. 저는 머리가 아파왔어요. 잠깐만요. 남편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유언장도 안 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언장을 쓰시든 사전에 합의를 하시든 정리를 해 놓으셔야죠. 엄마. 민수가 휴게실로 뛰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정이가 연락해서 왔는데. 민수가 상황을 파악하더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 얘기요. 우리도 권리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준혁 씨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권리요? 40년간 아버지 얼굴도 안 봤으면서 무슨 권리요? 40년간 아버지 없이 산 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도망간 거죠. 그건.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혁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어머니 명의로 남겠죠. 그리고 예금도 보험금도. 근데 그게 다 어머니 혼자 가질 권리가 있는 건가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40년간 번 돈이에요. 근데 그 40년 전에 우리 가족을 버리고 나온 거잖아요. 원래대로라면 그 돈은 우리 가족한테 갔어야 할 돈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잠깐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40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건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제가 부업하고 아끼고 모아서 이 집 샀어요. 제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에요. 하지만 아버지 명의로. 명의가 뭐가 중요해요? 그 돈 모으느라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민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진정해요. 진정이 돼? 남편이 죽어가는데 저 사람들은 돈 타령이야. 이정희 씨가 끼어들었어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나도 40년간 고생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빚 3천만 원 내가 다 갚았어요. 식당일, 공장일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애들 둘 키우면서. 이정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만 고생한 거 아니에요. 나도 고생했어요. 근데 당신은 최소한 남편이라도 있었잖아요. 나는 혼자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40년간 아버지 없이 산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휴게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침묵 속에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죠. 알겠어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일단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남편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버지가 결정하실 수 있는 상태예요. 준혁 씨가 물었어요. 아직은요. 의식은 있으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로 향했어요. 뒤에서 민수가 따라오며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알아. 근데 안 할 수도 없잖아. 아버지가 결정하셔야 할 일이야. 병실에 들어가니 남편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순호가. 무슨 일 있어? 남편은 제 표정만 봐도 뭔가 있다는 걸 알아챘나 봐요. 여보 얘기 좀 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준혁 씨랑 준희 씨가 왔어요. 그래? 유산 얘기하러 왔대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랬어? 네. 재산 절반을 달래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남편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죠. 순호가.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아니 들어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나는 너한테 모든 걸 남기고 싶어. 40년간 함께한 건 너니까. 근데 저 애들한테도 빚이 있어. 40년간 아비 노릇 못한 빚. 그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어요. 당신이 결정해요. 나는 당신 결정을 따를게. 순호가. 40년간 당신 속인 거 아직도 화나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순호가.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요. 뭔데? 나한테는 끝까지 솔직해요. 더 이상 숨기는 거 없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약속할게. 그날 밤 남편이 모든 사람을 병실로 불렀어요. 저 민수, 민정, 이정희 씨, 준혁, 준희. 6명이 좁은 병실에 모였죠. 다들 와줘서 고마워. 남편이 힘겹게 말했어요. 내가 할 말이 있어. 모두가 숨을 죽이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정희한테도, 준혁이한테도, 준희한테도, 그리고 순옥이한테도. 40년 전에 나는 도망쳤어. 빚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짐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다 핑계였어. 그냥 겁이 났던 거야.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희야. 그때 내가 한 말 난 진심인 줄 알았어. 내가 없어지면 내가 더 행복할 줄 알았어. 이정희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며. 순옥이한테 들었어. 진심이 아니었다고. 맞아. 진심이 아니었어. 나도 힘들어서 한 말이었어. 그랬구나. 그때 내가 제대로 물어봤어야 했는데. 미안해. 남편이 준혁과 준희를 쳐다봤어요. 준혁아, 준희야. 내가 아비 자격이 없는 거 알아. 40년간 너의 얼굴도 못 봤으니까. 준혁 씨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근데 아빠는 매일 너희 생각했어. 매일 편지 썼어. 보내지도 못할 편지를. 그건 들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겁쟁이였어. 남편이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 근데 하나만 말해줘. 뭔데요? 너희 행복하게 살았어? 준혁 씨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죠. 힘들었어요. 아빠 없이 사는 거. 그랬구나. 근데 엄마가 잘 키워줬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컸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정희야. 애들 잘 키워줘서. 그때 준혁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모두가 준혁 씨를 쳐다봤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40년이에요, 40년. 그 4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준혁아. 아버지는 여기서 새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아버지 없이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다고요. 준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는 아버지한테 단 한 번이라도 잘했다. 아들아 소리 듣고 싶었어요. 단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준혁아 미안.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준혁 씨가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이정희 씨와 준희 씨가 뒤따라 나갔죠. 병실에는 저와 민수, 민정이만 남았어요. 남편은 눈을 감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아버지. 민수가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미안해. 민수야. 네? 너희한테도 미안해. 아빠가 이런 비밀을 갖고 있었다는 게.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희는 내가 제대로 키운 건지 모르겠어. 아빠 자격이 있었는지. 아버지. 민정이가 남편 손을 잡았어요. 저희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건 변함없어요. 민정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저희한테는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건 진짜예요. 남편이 민정이 손을 꽉 쥐었어요. 고마워. 고맙다 민정아.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에서 혼자 울었어요. 모든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의 죽음, 낯선 가족들, 유산 분쟁, 그리고 40년간 숨겨진 진실.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정순이었죠. 순호가 나야. 괜찮아. 힘들어. 그럴 것 같아서 전화했어. 지금 어디야? 병원 옥상. 거기서 뭐해? 추운데.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정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호가 내일 내가 갈게. 혼자 힘들어하지 마. 응. 그리고 기억해. 너는 잘못한 거 없어. 다 남편이 숨긴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 하나 없는 밤하늘. 40년 전에도 이런 밤하늘을 봤었나.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뭘 해야 할까?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순호가, 부탁이 있어. 뭔데요? 오늘 다 모이게 해줘. 이정이도 준혁이도 준이도. 그리고 민수랑 민정이도. 왜요? 남편이 힘겹게 웃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알겠어요. 연락할게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오후 3시 모두가 병실에 모였어요. 저 민수, 민정, 이정혜 씨, 준혁, 준희. 그리고 정순이도 제 옆에 있었죠. 남편은 침대에서 반쯤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다들 와줘서 고마워. 남편이 천천히 말했어요. 오늘이 내가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 같아. 그래서 다 모이라고 했어.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남편을 쳐다봤죠. 먼저 정희한테. 남편이 이정희 씨를 쳐다봤어요. 정희야, 우리가 처음 만난 거 기억해? 이정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고향 친구 소개로 만났지. 그때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어. 진심이었어. 결혼하고 애들 낳고 나는 정말 행복했어. 근데 사업이 망하면서 다 무너졌지.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밤 내가 한 말 나는 평생 잊지 못했어. 당신 없으면 내가 더 잘 살았을 거다. 그 말. 정수야, 그건. 알아. 이제는 알아. 내가 힘들어서 한 말이라는 거. 근데 그때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어. 남편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도망쳤어. 내가 없어지면 너희가 더 행복할 줄 알았거든. 바보같이. 이정희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때 왜 한마디라도 안 했어? 왜 그냥 사라진 거야? 미안해. 미안해, 정희야. 남편이 울었어요. 40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 너희 생각했어. 매일 편지 썼어. 근데 보낼 용기가 없었어. 내가 돌아가면 또 짐이 될 것 같아서. 짐이라니. 넌 내 남편이었어. 짐이 아니라. 이정희 씨가 남편 손을 잡았어요. 40년 동안 원망했어. 왜 버리고 갔냐고, 왜 돌아오지 않았냐고. 매일 밤 그 생각만 했어. 알아. 다 알아. 근데 이제는 그냥 보고 싶었어. 원망보다 보고 싶은 게 더 컸어. 남편과 이정희 씨가 함께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질투, 서운함, 아니면 안도감.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준혁아, 준이야. 남편이 아이들을 불렀어요. 준혁 씨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준희 씨는 울고 있었죠. 아빠 노릇 못해서 미안해. 너희가 어떻게 컸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그게 제일 미안해. 준혁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근데 아빠는 너희 생각 안 한 날이 하루도 없었어. 믿어줘. 믿기 힘들어요. 준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보여주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그러고서 생각했다고요? 알아. 믿기 힘들 거야. 아빠도 알아. 남편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근데 이것만은 말해줄게. 아빠가 도망친 건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야. 아빠가 겁쟁이여서 그런 거야. 너희한테 미움받을까 봐.
너희한테 짐이 될까 봐. 그게 무서웠어. 준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로서 할 말이 아니란 거 알아. 근데 그게 진심이야. 용서 안 해도 돼. 그냥 그거만 알아줘. 아버지. 준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버지 원망 많이 했어요. 그랬겠지. 근데 어느 날부터 그냥 무덤덤해졌어요. 원망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준희 씨가 남편 손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보고 싶었나 봐요. 아버지. 준희야. 저는 용서할게요. 다 용서할게요. 준희 씨가 울면서 남편을 안았어요. 남편도 울면서 딸을 안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40년간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오빠? 준희 씨가 준혁 씨를 쳐다봤어요. 오빠도. 한마디에. 준혁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먹을 꽉 쥐고 바닥만 보고 있었죠. 오빠 아버지 시간 없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준혁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응. 저는 아버지가 밉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4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친구들은 다 아버지 손잡고 다니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미안해. 취직할 때도 결혼할 때도 아버지 없다고 무시당했어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준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응? 근데 이상하게 미워하면서도 보고 싶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잘했다 아들아 소리 듣고 싶었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혁아, 이제 와서 그 말 들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손을 뻗어 준혁 씨의 손을 잡았어요. 준혁아, 잘했다. 아버지 없이도 이렇게 씩씩하게 컸구나. 잘했어 아들아. 준혁 씨가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미안해. 진작 이 말 해줬어야 하는데. 미안해 준혁아. 준혁 씨가 남편을 껴안았어요. 40년간 닫아뒀던 마음이 터지는 것 같았죠. 병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저도 민수도 민정이도. 남편이 숨을 고르며 저를 쳐다봤어요. 순호가. 네, 이제 너한테 할 말이야. 저는 남편 옆으로 다가갔어요. 나는 너한테 거짓말하고 결혼했어. 고아원 출신이라고 가족 없다고.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건 알아줘. 40년간 너랑 산 건.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 너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민수 낳고 민정이 낳고 함께 늙어가면서. 나는 정말 행복했어. 여보, 내가 죽으면 너 혼자 남겨두는 게 제일 걱정이야. 미안해, 순호가.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도 당신 사랑했어요. 40년간. 알아, 순호가.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고. 근데 그래도 당신이 내 남편이에요. 남편이 울면서 웃었어요. 고마워. 순호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너 만난 거야. 남편이 모두를 둘러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야. 모두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재산 문제. 준혁 씨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나는 유언장을 쓰기로 했어. 남편이 힘겹게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죠. 여기 내 뜻이 적혀 있어. 변호사한테 공증도 받았어. 뭐라고 쓰신 건데요?
민수가 물었어요. 집은 순옥이한테 남겨. 40년간 같이 살았으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예금 절반은 순옥이한테, 나머지 절반은 정희한테. 이정희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40년간 혼자서 애들 키운 거. 그대가야. 늦었지만. 정수야. 그리고 보험금은 4명이 나눠. 민수, 민정, 준혁, 준희. 똑같이. 남편이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내 진심이야. 아버지. 싸우지 마. 제발 싸우지 마. 내가 남긴 거 가지고 싸우면 나는 죽어서도 편하지 못해. 남편이 모두를 둘러봤어요. 너희는 다 내 가족이야. 첫 번째 가족도 두 번째 가족도 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야. 부디 서로 미워하지 마.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남편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피곤해. 좀 쉴게. 저는 남편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뜨거웠어요. 열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서 밤을 새웠어요. 남편은 잠들어 있었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40년을 되돌아봤죠.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민수 낳았을 때, 민정이 낳았을 때, 기뻤던 날들, 힘들었던 날들 다 지나갔어요. 4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였다고 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한 40년을. 사흘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새벽 4시쯤이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서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죠. 여보? 여보. 저는 남편을 흔들었지만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왔고 저는 복도로 밀려났죠. 그리고 몇 분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보호자분, 임종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제 없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어요. 이상한 광경이었죠. 빈소에 두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저와 민수, 민정이가 한쪽에 있었고 이정희 씨와 준혁, 준희가 다른 한쪽에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오면 이분은 누구세요?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죠.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그냥 친척이에요.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진짜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장례식 둘째 날 밤 이정희 씨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순옥 씨. 네.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는 빈소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뭐예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하다니요? 처음에 나타났을 때 당신한테 막 대했잖아요. 남편 빼앗아간 여자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정수 씨한테 속은 거잖아요. 이정희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40년간 나는 당신을 원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원수로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더라고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막대한 거.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이 여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처음에 나타나서 저를 가해자라고 몰아세운 여자. 유산 타령하던 여자. 근데 생각해보면 이 여자도 피해자였어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40년간 혼자 살아온 여자. 용서할게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당신 남편이었던 사람이랑 40년간 살았으니까.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그래도 미안한 건 미안한 거예요. 이정희 씨와 저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40년간 같은 남자의 아내였던 두 여자. 원수가 될 수도 있었고 평생 미워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서로가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이정희 씨. 네, 우리 가끔 연락해요. 이정희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연락이요? 네. 남편 이야기 나눌 사람이 당신밖에 없잖아요. 당신은 40년 전의 남편을 알고 저는 40년간의 남편을 알고 서로 모르는 이야기 많잖아요. 이정희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러네요. 우리 둘이 합치면 남편의 일생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함께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유언장대로 재산이 정리되었어요. 집은 제 명의가 됐고 예금은 절반씩 나눴어요. 보험금도 4명이 나눠 가졌고요. 준혁 씨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 호칭이 어색했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왜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유산 문제로 막 대해서. 괜찮아요. 솔직히 저도 돈이 급하기는 했어요. 사업이 망해서. 준혁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아버지 유언장 읽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싶었어요. 뭔데요? 가족이요. 저는 준혁 씨를 쳐다봤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싸우지 말라고. 그게 계속 생각나요. 앞으로 잘 지내요. 어머니. 준혁 씨가 저한테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아버지를 사랑했구나.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청소하고. 근데 예전과 달랐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이 앉던 자리, 남편이 쓰던 칫솔, 남편의 양복들. 다 그대로인데 주인만 없었어요. 여보 밥 먹어요. 습관처럼 그렇게 말하고는 이제 없구나 하고 혼자 웃었어요. 쓸쓸했어요. 정말 쓸쓸했어요. 어느 날 민정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밥 먹었어요? 응 먹었어. 뭐 먹었는데요? 라면. 민정이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엄마 라면만 먹으면 어떡해요? 제가 반찬 해올게요. 괜찮아. 혼자 먹는데 뭘.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뭐?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잖아요. 우리 집에 방 있어요. 손자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여기가 엄마 집이야. 아빠랑 40년 산 집이고. 하지만 가끔 놀러 갈게. 걱정 마. 민정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았어요. 엄마, 많이 힘들지?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근데 솔직히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40년간 옆에 있던 사람이 없으니까 잠이 안 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남긴 편지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첫 번째 가족에게 쓴 편지들. 40년간 보내지 못한 편지들. 저는 그 편지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정희야, 오늘도 너희 생각에 잠을 못 잤다. 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준이야, 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못 봤던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순옥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40년간 너한테 거짓말하고 산 거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이건 알아줘.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처음에는 과거를 덮기 위해서 너한테 다가간 거 맞아. 근데 살면서 알게 됐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너라는 걸. 너랑 살면서 나는 행복했어. 진짜로. 민수, 민정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줘서 고마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너를 만나고 싶어. 근데 그때는 거짓말 안 할게. 처음부터 다 솔직하게 말할게. 순호가 사랑해. 40년간 사랑했고 죽어서도 사랑할 거야. 당신의 남편 정수가.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언제 이 편지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병원에서 쓴 것 같았어요. 40년이 거짓이었어도 사랑은 진짜였구나.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어요. 40년간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 남편의 사랑, 함께한 시간, 우리 가족. 그게 다 거짓 위에 세워진 거라고 해도 사랑만은 진짜였어요. 그걸 알게 되니까 조금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는 65살 김순옥입니다. 40년간 함께한 남편이 사실은 다른 가족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남편이 죽기 직전에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이 다 거짓이었나, 나는 대체 뭐였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비밀이 있고 누구나 잘못을 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남편도 겁쟁이였고 비겁한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를 사랑한 건 진짜였어요. 그걸 알게 되니까 용서할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외롭지 않아요. 민수와 민정이가 자주 찾아오고 손자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매달리고, 그리고 가끔 이정희 씨한테 연락이 와요. 순옥 씨, 오늘 정수 씨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저도 생각나고 있었어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요. 그래요. 이상하죠? 남편의 첫 번째 아내랑 제가 이렇게 친해질 줄은 몰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같은 사람을 사랑했던 여자들이에요.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이해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 저는 남편 사진 앞에 물 한 잔 올려놓고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승에서 편히 쉬어요. 그리고 다음 생에는 거짓말 하지 말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생에도 당신 만나면 또 사랑할 것 같아요. 바보같이. 여러분,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40년간 믿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고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인 것 같아요. 저는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면서도 울면서도 그래도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요. 남편이 없는 하루를. 근데 괜찮아요. 40년간의 사랑이 저를 지탱해 주니까요. 이 긴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늦지 않았을 때 말하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